한국의 4.5세 전투기 KF-X에 탑재될 미사일이 유럽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로 결정되면서 AIM-120에 의존한 일본 전투기보다 성능이 우위가 될 것이라는 미국 군사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웹진인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한국이 개발 중인 제4.5세대 전투기 KF-X가 유럽의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탑재함으로써 이미 사거리 300에서 400km 공대공 미사일을 보유한 러시아나 중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간격을 좁히고 AIM-120에 의존했던 일본의 F-15J, F-2, F-35A에 대한 월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신형 전투기 숫자에서 일본에 뒤떨어진다면서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인 미티아 보유함으로 인해 일본의 위성에 대항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투기를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방위 산업체 MBDA사는 지난 11월 22일 한국이 개발 중인 KF-X에 대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통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죠. 이 계약에는 KF-X로의 통합 작업 지원과 노하우, 이전, 각종 시험 장치의 공급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MBDA사가 개발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는 기본적으로 유럽제 레이더에만 통합을 허용했고 실제로 한국보다 먼저 미티어 통합을 희망한 인도에는 통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면서 인도는 국산 전투기 태자주의 미티어 탑재를 희망했으나 탑재 레이더의 유럽산이 아니라 이스라엘 레이더를 채용했기 때문에 MBDA사는 태자주와 미티어의 통합을 허가하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제 공대공 미사일을 채용하게 되었다고 전했죠. 일각에서는 KF-X에 탑재되는 레이더는 한국의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국산 레이더여서 인도와 마찬가지로 미티어가 통합 허가될 리가 없었지만 한국의 최신형 레이더 개발에 스웨덴의 샤브사가 레이더 소프트웨어 개발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미티어 통합 허가가 내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의 KF-X는 당초 미국 AIM-120이나 AIM-9을 탑재할 예정이었으나 KF-X로 통합하기 위한 무기 데이터 공개를 미국이 거부하자 AIM-120 대신 미티어를 AIM-9 대신 아이리스-T를 탑재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미티어는 사거리 최대 300km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고 아이리스-T는 사거리 35km의 열추적 공대공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미국의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한국의 KF-X가 AIM-120보다 3배 가까운 사거리를 가진다면서 KF-X가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보유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 비유럽산 전투기에 통합된 최초의 전투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이 영국과 현재 미티어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공대공 미사일 AAM-4B의 액티브 레이더 호밍 시커를 탑재한 신형 공대 미사일을 공동 개발 중이며 2023년도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어 일본도 차세대 전투기에 미티어를 탑재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KF-X 4.5세대, 5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중단 없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더불어 국산 미사일을 개발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특히 개발도 중요하지만 유럽과 미국, 이스라엘 방위산업 업체와 긴밀히 공동 개발에 참여해 미사일 핵심 기술을 하나둘씩 전수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MBDA의 미티어 램제트 공대공 미사일은 F-35A의 통합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20년대 초반에 완성될 블라크 4 소프트웨어에 미티어의 OFP가 포함되어 전 세계에 인증, 배포될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 공군도 2018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F-35A의 블라크 3F에 블라크 4 소프트웨어의 요소를 추가하여 블라크 4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작업을 거쳐 장차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미티어는 F-35A뿐만 아니라 F-15K와 KF-X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KF-X의 미티어 미사일을 인티그레이션하기 위한 설계 자료가 가이에 제공되었으며 여기에는 미티어를 탑재할 무장 발사대를 설계하기 위한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KF-X의 비행거도, 하중배수, 속력 등에 따라 KF-X의 IWB 내부의 무장 발사대와 외부 무장 스테이션의 유동을 예측, 해석하고 미티어를 발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티어의 공격 데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이에 제공된 설계 자료에는 해당 정보가 핵심 정보로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F-15K의 공대공 전투 능력의 획기적인 향상. 아울러 F-15K의 업그레이드에도 미티어 미사일 운용 능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이 AESA 레이더와 함께 F-15K의 공대공 교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F-15K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보잉의 F-15 프로그램 담당자들도 모두 이구동성으로 F-15K 업그레이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무장으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언급하였다. AESA 레이더를 탑재한 플랫폼의 장점 중 하나는 레이더의 동시 스캔 최적이 크고 큰 스캔 최적 내에서 효과적으로 표적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F-15E 개량형에 통합되는 AN/APG-82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길고 다중 채널 위상 변조를 이용하여 스캔 공간 전체를 타임 로스 없이 스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탑재한 F-15들이 편대 구성원들의 공간을 크게 이격하여 작전을 하게 되면 편대 구성원 간격 이격으로 인한 사각이 거의 없이 방대한 공간을 커버할 수 있게 되어 적대 전술기가 이를 회피하기 어려워진다. 표적이 되는 적대 항공기는 이를 빠져나가기 위한 빔기동을 시도할 수 있으나 AESA 레이더는 중간 PRF의 신호를 사용하여 교차각이 90도에 가까운 표적의 낮은 상대 속력에도 표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속력 민감성을 확보하면서 그와 동시에 HPRF 신호 사용 모드의 좁은 빔폭을 구현하도록 하는 추적 모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빔기동을 시도하는 표적도 탐지, 추적할 수 있다. 문제는 기존의 로켓 모터만을 이용하는 공대공 미사일이 이러한 상황에서 AESA 레이더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공군 주력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앞남은 초기 부스터 단계에서 고체 연료 로켓 모터로 가속하여 마하 4.0의 속력에 도달한 후에는 자체적인 추진력 없이 관성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표적 추적과 명중에 제한이 많다. 교차각이 90도 혹은 그에 가까운 교차각으로 이탈하는 표적을 향해 추적 비행을 하게 되면 높은 선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높은 하중배수로 선회해야 한다. 미사일이 마하 4까지 가속되었기 때문에 높은 선회를 확보하려면 하중배수도 매우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높은 하중배수로 선회를 하기 때문에 미사일의 공력 핀에서 높은 양력과 함께 항력도 크게 발생하는 반면 미사일의 로켓 모터는 고체 연료를 모두 소모하여 작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추진력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 결국 미사일은 에너지를 크게 잃게 된다. 미사일의 속력 저하는 미사일의 핀의 받음각 한계와 맞물려서 미사일의 하중배수 한계를 크게 떨어뜨리고 미사일의 구조강도상의 하중배수 한계 저하가 아니라 공력핀이 만드는 선회구심 가속력 한계가 더 떨어진다는 의미이는 미사일의 기동성을 떨어뜨려 고기동 표적을 추적하기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이와 같이 속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미사일의 표적 명중이 가능한 공간 자체가 크게 축소되어 표적이 앞남과 같이 로켓 모터로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추력을 유지할 수 있는 미사일은 큰 교차각으로 회피를 시도하는 표적을 요격 가능 공간 내부에 두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AESA 레이더는 교차각이 큰 표적을 탐지, 추적하지만 미사일은 이러한 AESA 레이더의 표적 추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의 표적이 교차각만 큰 것이 아니라 아예 고도까지 더욱 높은 상황이라면 더욱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로켓모터 연소 완료 이후의 고기동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는 발사 플랫폼의 무장 컴퓨터에 통합된 암람의 OFP가 암람을 표적보다 높은 고도에서 돌입시키는 코스를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암람의 비행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미사일의 사거리를 크게 감소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는 AESA 레이더에 맞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공군은 장래의 주력 전투기들이 모두 AESA 레이더를 탑재하기 때문에 AESA 레이더에 걸맞는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의 도입이 필요하다. 미티어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미사일이 로켓모터의 연소가 종료된 후에도 덕티드 로켓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로켓모터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공대공 미사일과 전술적으로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 반면 미티어의 경우에는 로켓모터에 의한 부스터 단계에서 초음속으로 가속하여 내부 덕트로 유입되는 초음속 기류를 여러 단계의 경사 충격파를 이용하여 압축하고 이를 연소시켜 추력을 확보함으로써 부스터 단계 이후의 고기동으로 항력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높은 추력이 이를 상쇄하여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다. 이때 여러 단계에 걸쳐서 경사 충격파를 형성하여 기류를 압축할 때 기류의 전체 압력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미티어의 덕트는 유체역학적으로 효율적인 형상으로 설계되어 단계별 기류 압축 시의 기류의 에너지 보존 수준이 높다. 램제트 엔진이 만드는 추력이 항력보다 더 큰 경우에는 기동 중에 오히려 미사일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미티어 미사일은 고도가 높은 표적에도 여유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미티어 미사일은 교차각과 고도가 큰 표적에 대해서도 큰 체적의 교전 엔빌럽을 갖게 되어 표적이 빈기동 또는 급격한 브레이크 기동으로 회피를 하는 상황에서도 표적을 미사일의 교전 공간 이내에 잡아두고 요격할 수 있다. 단순히 최대 사거리와 교전 가능한 공간의 체적만 기존의 공대공 미사일보다 커지는 것이 아니다. 로켓모터 연소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비행함으로써 항력을 추력으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의 볼 거리와 내주 최적이 로켓모터 연소 시간 동안의 비행 거리와 최적 바깥으로 크게 확장된다. 다시 말해서 표적에 명중할 때까지 비행하는 거리 전체가 미티어의 내재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부스터 단계 이후에도 미티어 미사일의 최대 하중 배수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티어 미사일의 교전 공간 내에서는 전투기가 기동성으로 미티어를 회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반면 미티어 미사일은 전투기 최대 하중 배수의 3배가 넘는 30G 이상의 하중 배수를 부스터 단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기동할 수 있다. 이러니 전투기의 기동성으로 미티어를 회피하는 것은 어렵다. 기존의 공대공 미사일은 표적이 전자적인 대응 수단 등과 병행하는 회피 기동 시의 깊은 마이너스 잉여 파워로 인하여 속력이 크게 감소하여 가속하기 전에는 하중 배수 한계가 크게 낮아지거나 혹은 속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후속 미사일은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게 정도의 미사일을 시차를 두고 동일 표적에 발사하는 그라인더 전술로 운용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램제트 엔진이 도입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이 볼이 대폭 확대되어 부스터 단계 이후의 비행 거리까지 내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표적이 미티어를 회피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근거하여 표적의 종류와 숫자, 전술 상황 등이 동일할 때 더욱 적은 수위 미사일로 교전할 수 있다. 즉, 로켓모터에 의존하는 기존의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효율적인 무기체계이다.